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대표적으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꼽습니다. 그가 과거에도 망언, 실언, 돌출 발언 이런 것을 했고 그의 사고방식이 친중 사대주의적이며 반미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김여정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위임 통치를 시작한 이런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회의 외통위원장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실언과 망언을 한다면 안보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어저께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 미국이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유엔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유엔군이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유엔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의 외피를 입힌 것이다. 자, 이것은 유엔사의 어떤 법률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기도 하고 유엔사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북한을 통제해야 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창설이 됐고,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사에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사는 21개 다국적 군, 내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전쟁을 치렀고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남측 당사자입니다. 정전협정 사인한 당사자 3인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한국군은 유엔사에 배속이 됐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엔 사령부가 이관하게 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실상 미군 측이죠. 평시 작전 지휘권을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1994년 한국군에 되돌려주게 됩니다. 전시 작전 지휘권만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문재인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목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관을 했지만 그 이후에 유엔 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관리라고 하는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자, 도발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합니다. 이 관리권을 행사를 해오는 여전히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위이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 송영길 이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법적 전략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실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뉴질랜드 남성이죠.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다 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같은 남자인 저도 누가 나의 배를 툭툭 치거나 아무리 호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엉덩이를 툭툭 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성추행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달 16일에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놓고 대포로 폭파하지 않는 게 어디냐라고 말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대포로 폭파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남측 자산에 대한 중요한 도발이란 점에서 외통위원장이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규탄을 해야 되는데 이따위 망언을 했었습니다. 자,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20대의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10월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이런 또 망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평양의 여명거리라든가 신과학자 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못지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4선이었죠. 국회 외통위원이고. 이런 식의 망언과 실언과 초등학교도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을 저런 얘기를 해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문재인의 최측근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그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자,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광주 대동고를 나왔고 1984년에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전대협 출범 전이죠. 자,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죠. 송영길 총괄 선대본부장 밑에 임종석이가 광흥창팀이라고 하는 실무 이 브레인 조직을 운영을 했고 그 조직의 대거 인사가 청와대 참모로 들어갔죠. 그 조직의 총괄 책임자가 송영길이었습니다. 송영길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러시아 특사를 갖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에 이어서 2위, 인천시장을 지냈고 지금은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자 여권 내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물이 대권에도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아서 지금처럼 중차대한 한반도의 격동의 시기에 이런 망언과 실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더 큰 놈이 올지 모릅니다. 더 큰 사고를 칠 겁니다. 송영길발 안보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